그 진범 인상이 유경이랑 좀 비슷하다는 얘기가 천변에 시즌 10호, 11호 범죄 행위를 또 이렇게 찾아냈습니다. 의무법인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저희가 1,000원짜리 변호사 리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방영이 계속 한 해씩 되면서 조금 저희도 한 해 쉬어갔습니다. 오늘은 그래서 1,000원짜리 변호사 10화 그리고 11화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데 좀 초반이랑 달리 좀 법정 드라마 같은 느낌은 많이 줄었어요. 맞아요. 어떻게 봤습니까? 법정 드라마 같은 느낌도 좀 줄고 그리고 그냥 애청자로서 좀 안타까워요. 사실 처음에 너무 재밌게 진짜 많이 봤었는데 좀 후반으로 오면서 굉장히 사건을 압축하면서 진행하는 느낌도 들고 사건 사이의 개연성도 좀 되게 떨어지고 근데 또 요새 뭐 시즌2가 안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. 네.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리뷰에 앞서서 애청자로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. 이제 한 해 남았는데 이 한 해 동안 어떻게 그동안 나왔던 떡밥들 어떻게 회수를 할 건지 참. 시청률이 저조하고 인기가 없어서 이제 조기 종영하는 경우는 있는데 되게 화제성도 높고 인기도 많은데 이렇게 축소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고 마지막 12회에서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것인지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됩니다. 일단 그러면 10화부터 얘기를 좀 해보죠. 10화에서는 약간 주된 그게 도박이었던 것 같아요. 도박. 그러니까 핵심적으로는 결국은 너가 도박빚을 없애줄 테니까 네가 대신 와서 살인자가 되라. 사실은 이게 이제 핵심이었던 거잖아요. 근데 사실 이게 법적으로 보면 이슈가 좀 있긴 있는 사안 아닙니까, 그렇죠? 사람이라도 죽일까? 죽일 필요는 없고 죽였다고만 해. 범인 도피죄로 당연히 처벌을 받죠. 이거는 그러니까 뭐 수사기관이 추궁을 하는데 소극적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한테 어떤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상황도 이런 것도 나온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가서 내가 했다고 자백까지 한 거 아닙니까? 이런 경우에는 뭐 빼도 박도 못하게 이제 범인 도피죄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 이제 진범은 적극적으로 나 대신 처벌받을 사람을 또 구했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범인 도피 교사가 진범이 본인의 증거를 인멸하고 이런 것들은 범죄가 아닌데 타인을 시켜서 범인 도피 은닉을 시키면 그러면 그거는 이제 교사죄로는 처벌이 되기 때문에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봐서 이 부분은 잠깐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법은 기본적으로 어떤 대전제에 서 있냐면 잘못을 저지른 놈이 자기 잘못을 숨기고 방어를 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이 나오고 이건 인지상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잘못한 놈은 좀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네 잘못을 숨길 수도 있고 하지만 그건 너 혼자 해라. 너 혼자 하지 않고 만약에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 네 잘못을 숨기는데 도움을 요청하면 그건 우리가 엄정히 처벌하겠다라는 게 우리 이제 사법체계의 그 원칙이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살인죄를 저지른 놈이 자기가 숨기고 도망가고 하는 건 괜찮지만 다른 놈을 끌어다가 나 대신 처벌받게 한다. 이거는 되게 큰 죄로 처벌을 받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진술거부권이 이제 부여되는 것도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꼭 자백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이거는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저희 지인 중에 이제 유변을 같이 하는 지인들이 많단 말이야. 근데 어떤 지인을 통해서 들은 소식인데 그 진범 인상이 유변이랑 좀 비슷하다는 얘기가 기억이 선명해질 수도 있겠지. 레드 선. 사실 실제에서는 사무장님은 그렇게 변호인 접견이 가능하진 않고요. 왜냐하면 저희 접견할 때 변호사 신분증을 보여줍니다. 그리고 코로나 진짜 심할 때는 저희 들어가기 전에 코 항상 쓰시고 들어갔어요. 이거 장갑 끼고 그 앞면에 페이스 실드까지 하고 들어갔었습니다. 그것도 중 재미를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야겠죠. 하여튼간 뭐 유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가 접견할 때 참여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. 시보님 가능해요. 시보님이나 변호사 실무수습할 수 있는 로스쿨생 분들은 이제 특별한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고 가능한데 그 외에는 예외가 일절 없습니다. 초당 1,000원. 초당. 네, 타임 차지라고 아시죠? 저는 시간당이 아니고 초당으로 계산을 합니다. 1초에 1,000원. 1시간에 360만 원인데 대형 법무법인에서는 그 업무를 처리하는 변호사님들이 소요를 한 시간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가장 높은 타임 차지 받는 분이 한 90만 원. 오. 근데 문제는 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변호사님 한 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한 3명이 조합돼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
80만 원, 80만 원, 60만 원 이렇게 돼 있으면 1시간 검토했다고 해서 그 돈이 다 합산돼서 청구가 되는 거죠. 3시간 처리하는데 지금 어마어마한. 근데 이제 일반적인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그 사건 전체를 처리하는 약간 턴키 방식? 맞아요. 특히 소송 사건 수행할 때는 이제 정액으로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고, 이제 소송 사건이 아니라 뭐 자문 업무나 어떤 질의에 대한 응답 이런 경우는 타임 차지라는 경우도 많고, 뭐 그 경우에는 우리도 타임 차지를 하고 있으니까.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너무 많지 않나. 그렇게 한번 받아보고 싶다. 어떤 법인에서 형사 사건을 처리하려면 일단 억 단위의 수임료를 내고, 그리고 나 여기서 계속 야금야금 이제 타임 차지로 쓰고, 재판 단계에 못 가는 타임 차지를 그걸 다 썼다는. 저는 재판 가지도 않았는데 형사 가지도 사건에서 않았는데. 수사 단계에서 어떤 범죄가 될 수 있나요? 이러면 이게 아무래도 주민등록증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공문서잖아요. 네, 공문서 뭐 위조나 변조로 처벌받지 않을까요? 그리고 실제로 상대방한테 제시를 했으니까 이건 행사죄로도 같이 처벌을 받을 것 같고요. 그렇지. 두 분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에 또 그 천변에 시즌 10호, 11호 범죄 행위를 또 이렇게 찾아냈습니다. 저 두 개 하나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 찾을 수 있겠어? 일단 저는 뭐 당연히 뭐 차민철에 대한 뭐 살인미수 그쵸. 이거 그거가 시즌 10, 이제 사실 제가 오늘 10호라고 얘기한 건 앞에가 딱 9개다라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많았다. 헌법자다. 이런 걸 얘기를 한 거고. 시즌 10호가 살인미수 맞습니다. 그 11호는 이건 뭐 확실한 건 아니고 이제 제 생각인데 그 경매를 하잖아요. 경매를 하는데 그 대표이사랑 밥 먹는 게 이제 1억이란 말이야. 맞아. 응차를 딱 했어. 1억이라고 응차를 했어. 근데 얘가 하는 짓을 보면은 사실 이게 처음부터 얘가 밥 먹을 생각이 있었는지는 의문인 거야. 일단 민사적으로는 그래요. 응차를 했으면은 사실은 얘가 그 천변한테 1억을 청구해도 할 말이 없는 거야. 왜냐면 이건 계약이 성립됐으니까. 이거는 손해배상으로도 일단 1억을 두드러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. 근데 이건 이제 민사 문제인데 만약에 처음부터 그럴 생각 없이 내가 1억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 업무방해가 될 것 같아요. 입찰방해. 그러니까 입찰방해죄도 또 있죠. 맞아. 그래서 일단은 이제 11호 범죄까지 또 밝혀내가지고 이게 큰일입니다. 이거 한번 나중에 이제 천변이 어떤 범죄에 해당할까를 나중에 한번 우리가 재미로 뭐 정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한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꽤 많을 것 같아요. 사기 도박. 사실 사기 도박에 의율된 경우에는 이건 도박죄보다도 사기죄로 의율이 됩니다. 그래서 예전에 제가 실제로 사기 도박 단 사건을 해본 적이 있어요. 탄이라고 해가지고 순서가 정해져 있는 그거를 막 이제 길이라고 하잖아요. 타짜에서 화투를 이렇게 막 섞은 다음에 이제 정신을 팔게 한 다음에 그 탄이 돼 있는 도박을, 그러니까 그 화투패를 돌리는 거지. 그럼 어느 타이밍에 뭐가 나올지 그 호구 빼곤 다 아는 거예요. 그 사람도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. 돈을 막 몇천만 원 잃으셨어. 하여튼 그래서 그 물방개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건 명백하게 사기죄죠. 만약에 수사관이 잠입 수사를 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업무에 의한 정당행위로 도박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이건 처벌이 안 받는 건데, 문제는 정의감을 가진 사람들이 의심을 안 받고 진실을 캐기 위해서 도박을 했을 때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는 조금 애매하더라고. 도박의 경우에는 일단은 처벌을 하되 일시오락의 경우에, 그러니까 소소하게 친구들끼리 그냥 그런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건 처벌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어요.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닌 의협심에 불타는 일반인들이 진실을 파기 위해서 들키지 않기 위해서 도박을 했다.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이건 처벌될까요, 안 될까요? 그리고 사실 그 이슈는 거기서도 있었어. 우리 왜 N번방에 들어있던 사람들 중에 나는 뭐 추적단 이런 분들도 맞아요. 들어가 있었는데 막상 걸렸을 때 나는 이거 불법적인 일이면 신고하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이 진짜 그걸 보러 간 건지 이게 좀 불분명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, 적어도 제3자 입장에서 이 사람의 의도가 실제로 그러했다는 걸 알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지만 될 것 같지, 자기 내심으로만 안 될 것 같은데. 그래서 나는 진짜 생각해봤는데 유변 말대로 그게 쉽지 않잖아. 근데 그럴 리 없었겠지만 만약에 그 순간에 경찰이 나와서 천변일행이랑 도박한 사람을 다 잡혔으면 나는 다 벌고 나왔을 거야. 그러네. 천변의 12호 시즌 12호 범행을 또 하나 밝혀냈다. Gisrel, salut. 갑자기 천변이 잠적을 해버리잖아요. 그 살인미수 죽이려고 하다가 그러면 잠적을 하고 한 1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잖아요.
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복귀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좀 이해가 되든가? 나는 안 돼. 5년 넘게 했으면 또 모를까. 그거 뭐 1년 갔다가 오면 그게 뭐야, 그냥 잠시 휴가 갔다 온 거지 뭐. 그래서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그래 그 상황에서 그 주영이를 떠올리면서 살인을 참은 것까지 이해되는데 거기까지 딱 이해되는데 거기서 갑자기 잠적한다는 게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. 뭐 근데 편지로서 그 심정을 담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확 썩 와닿진 않더라고요. 아니 그 진짜 뭐 무료 법률 봉사 막 이런 걸 좀 했던 것 같은데 사실 그거에 되게 진지하게 참여하는 모습은 또 안 나오고 그것도 그냥 유머 코드로 막 슥 하고 넘어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그 천변의 감정선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. 그러니까 올해 우수 변호사상을 수상했다고 그렇게 막 사진이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저희 법인에도 그 우수 변호사상을 수상한 변호사님이 계십니다. 누구죠? 제가 그 대한변협에서 그 협회장님이 주시는 그 제 10회 우수 변호사상을 수상했었는데요. 근데 이게 올해 변호사 이런 것들은 대한변협에서 주관하는 상으로는 없고 이제 분기별로 그래서 우수한 업무 사례 그리고 공익적으로 훌륭한 일을 했던 변호사님들을 선정해서 한 8분에서 10분 정도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변호사님은 어떤 실적이 앞달소에서 소개했지만 보험, 퇴직연금을 불충분하게 설명한 걸 최초로 이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그 사례를 조금 최초로 만들어서 그거에 따른 좀 수상을 그럼 여기 링크 나가겠네요. 그때 이제 되게 희미하고 이거 진짜 될까? 이 정도 입증으로서 되겠나 싶었는데 유변이 진짜 들고 파고 열심히 하더니 결과적으로 이걸 해내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 제가 그때 수험생이었거든요. 회심 판례라고 해가지고 좀 중요한 대법원 판례들 공부를 하는데 거기 그게 있었어요. 맞아. 다 합시다. 다 우리 전부 전원의 우수 변호사. 하여튼 그 저희가 원래 이제 매주 저희도 되게 재밌게 찍고 있어서 근데 이제 10회만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그리고 12라인 엄청 많은 내용이 나올 걸 기대했는데도 그 역시도 조금 그래서 합쳐서 진행을 했는데요. 하여튼 저희도 마지막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. 하여튼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길 바라고 근데 12회 마지막을 좀 잘 마무리해서 저희도 즐겁게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